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출장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렇게 극적인 전개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 사건이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유능한 IT 기업가인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러 프랑스로 출장을 갔을 뿐인데 파리의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가 되었다니요. 대한민국의 정부까지 개입된 이 사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훈이에요. 얼마 전 파리 공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모두 말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술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을 바꿀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성공한 IT 기업가이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하는 소규모 팀을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제 마음속에는 제 조국인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우리 작은 나라가 유럽과 미국의 크고 현대적인 나라들에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이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했고 국경 너머의 빠른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을 자주 동경했어요. 마음 한켠 깊숙이 제 아이디어가 한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 믿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먼 나라들의 눈부신 발명품들을 생각하며 제가 이곳보다는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와 제 팀은 유럽으로 초대되어 우리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최신 발명품들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서 마법처럼 느껴졌던 파리, 베를린 같은 유명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업무 자료와 서류뿐만 아니라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함께 챙겼어요. 더욱이 기분 좋은 한 가지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정은 밝고 상쾌한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각기 다른 이야기와 꿈을 안고 있는 많은 여행객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뭔가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를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제 모든 시선을 압도했어요. 거리에는 예술, 음악이 가득했어요. 저는 센강을 따라 걸으며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구석구석마다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 기술 박람회에서 저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제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아이디어가 그들만큼이나 열정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기술이 곧 사람들이 꿈꾸기만 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해 줄 것이라는 약속들을 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역시나 감동적이었어요. 도시에는 현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거리마다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혁신과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래된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서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나라든 작거나 오래되었더라도 위대함과 창의성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생각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고 어쩌면 제가 저의 고향인 한국을 너무 성급하게 평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정 내내 가족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 아내 미나와 작은 아들 테로가 늘 저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에도 언제나 저를 믿어줬어요. 미나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모든 경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격려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테로는 순수한 질문과 반짝이는 눈으로 단순한 것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유럽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각기 다른 장소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현대와 전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일을 끝마치고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렇게 극적인 전개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귀국 비행기 당일, 미나, 테로, 그리고 저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정말 거대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허둥대고 있었고 분위기는 설렘과 수다로 가득했어요. 저도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번 여행의 즐거운 추억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밤에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과 베를린에서의 감동적인 대화들이 기억났어요. 그런 추억들이 저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데려다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현지 경찰관 한 무리가 저를 에워싸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그분들은 저를 멈춰 세우시더니 제가 불법 금융거래와 국가안보범죄로 수배 중인 유명 범죄인과 매우 닮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저는 건실한 사람이고 항상 법과 규칙을 잘 지켜왔기에 이런 혐의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저에 대해 설명하기도 전에 경찰관분들이 재빨리 움직이셨어요.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시는데 차가운 금속이 제 팔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제가 찾으시는 범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제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저를 공항의 작은 어둡게 조명이 비치는 방으로 안내하시며 앉아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방은 너무 비좁고 고립된 느낌이었고 저는 점점 더 쿵쾅거리는 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공간에서 미나와 테로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믿기 어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미나의 눈은 절실한 희망으로 제 눈을 찾았고 테로의 작은 얼굴에는 놀라서 울먹임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들과 떨어져 있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긴장된 순간에 저는 힘들 때마다 한국이 저와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한국에 대해 의심했던 마음과는 달리 급박한 지금 한국은 분명 국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저에게 그런 지원이 오리라 믿었어요. 저는 누군가, 아무나 한 분이라도 이 끔찍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작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경찰관분들은 단호해 보였고 제 신분을 더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없이 제가 누구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제 마음 위에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차가운 현실은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방 안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갈 때마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했어요. 미나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테로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저는 그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다른 나라에서 뜻밖의 곤란에 빠져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가족의 따뜻함과 제 고향 한국의 보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는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곧 진실이 드러나고 경찰관분들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희망을 붙잡았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기다리는 미나와 테로를 위해서라도 강인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어요. 저는 공항의 차갑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은 불빛은 제가 갇힌 이 작은 공간을 간신히 비추었고 주위의 침묵은 너무나도 고요했어요. 제 마음은 여기까지 이르게 한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며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깊이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끔찍한 실수, 즉 신원착오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제 이름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보냈던 멋진 날들을 떠올렸어요. 밤에 반짝이던 파리의 거리와 낮에 활기차던 베를린의 에너지가 기억났어요.
그 기억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믿어주고 저와 제 팀이 이뤄낸 성과에 감탄하는 분들을 만났었어요. 기술과 창의력의 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저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었고 이번 체포의 혼란과 불의에 맞설 용기를 주었어요. 경찰관 분들이 방 안을 들락거렸어요. 들어올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은 단호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엄격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가 누구인지, 유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권을 꺼내 보여드리고 사업 관련 서류와 여행 기록도 같이 제시했어요. 이 서류들이 제가 닮았다고 의심받는 범죄인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랐어요. 저는 천천히 또 명확하게 말하며 제가 결백하다는 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혼란의 속에 묻혀버린 듯 했어요. 경찰관 분들은 명령을 따르며 지역 뉴스 채널을 통해 퍼진 소문에 의존하시는 듯 했어요. 질문 사이사이 멀리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이 작은, 갇힌 방 밖에서도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미나와 테로가 혼잡한 공항 한켠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저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난관을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압박감이 쌓여갔지만 분노나 공황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여전히 존중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경찰관 분들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작은 디테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왜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무시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소문과 명령이 진실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잘못이 아닌 실수로 인해 이렇게 얽매여 있는 제 자신에게 깊은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작은 방 밖에서는 미나가 도움을 구하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미나는 전화로 우리의 상황을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한국 정부에까지 연락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에는 급박한 상황이 가득 담겨 있었고 우리 이야기를 아는 모든 분들께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 어둡고도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미나의 강인한 모습이 빛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저를 위해 싸워주는 미나 덕분에 이 혼란스러운 체포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이 모든 것이 잠깐의 좌절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이전에도 여러 도전을 겪어왔고 진실과 정의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명확한 증거들과 더 좋은 시절의 따뜻한 기억에 집중하며 한번 자유의 몸이 되면 제가 닮았다고 믿으신 범죄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분들도 이번 혼선과 실수를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 차갑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저는 희미하지만 작은 희망의 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미나와 테로, 그리고 진실을 믿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강인하고 인내하며 버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경험은 혼란스럽고 무섭긴 했지만 동시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올바른 것을 위한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제 체포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졌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파리의 그 작은 방에 갇혀있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는데 매분마다 무거운 시간이 흐르는 듯 했어요. 그런데 멀리 저의 고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시설의 관리분들께서 제 상황을 알고 신속하게 도와주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저를 보호해주러 오신다는 사실에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회의에까지 전달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정부와 검찰청이 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업 서류와 여행 기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까지 모두 살펴보셨어요. 저를 충실하고 근면한 한국인으로 알고 계셨고 저의 결백을 믿어주셨어요. 마치 저와 우리나라를 아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합친 것 같았어요. 빠르게 진행된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정부 관리분들은 증거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셨어요. 제 여행 기록, 제가 수상한 모든 상들, 그리고 제가 그 오해받은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모으셨어요. 나라가 저를 위해 나서주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노력은 단순히 제 이름을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곧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도 이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사관 관리분들이 프랑스 당국과 직접 연락을 취하셨다고 해요. 제 사업 여행 기록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 오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분주한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어요. 공식 서류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분들의 말씀이 제 체포를 둘러싼 혼란을 서서히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와 서류 확인 끝에 그 작은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경찰관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록을 비교하며 대사관과 정부 관리분들이 보내온 증거를 살펴보실 때 한때 의심에 찬 목소리였던 것이 이제는 약간의 불확실함을 머금게 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분들도 진실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프랑스 경찰관분들께서 제가 그들이 수배 중인 범죄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닮았다고 오해받은 그 유명한 범죄인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모든 세부사항이 맞지 않았고 이 오해는 모든 이에게 명백해졌어요. 저는 작은 방문에 걸린 자물쇠 소리를 기억해요. 그 소리에 제 심장은 안도와 기쁨으로 한 번에 뛰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경찰관분들이 한쪽으로 물러나 주시면서 제 손을 풀어주셨어요. 분주한 공항으로 나오면서 저는 단순히 한 방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짐까지 벗어던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밝은 낮의 빛과 여행객들의 소리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 제게 스며들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얻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저의 고향, 한국의 놀라운 노력 덕분이었어요. 한국이 저를 보호해주러 오셨고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의 깊은 배려와 헌신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한때 우리나라를 낮게 평가했던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서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와 관계자분들의 응원은 저의 믿음과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어요. 저는 단순한 안도감뿐만 아니라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제 꿈과 저를 보호해 주신 나라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드디어 공항의 밝은 빛 속으로 나왔을 때 입구에서 미나와 테로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려움과 불확실함의 수많은 시간이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자마자 한순간에 녹아내린 기분이었어요. 미나의 눈에는 안도가 가득했고 작은 테로는 기쁜 웃음소리를 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마치 어두운 구름들이 모두 거쳐버리고 세상이 다시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미나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품이 안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테로의 웃음은 달콤한 선율 같았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으며 절대 놓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가족들을 꼭 끌어안았고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야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 포옹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사랑이 항상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어줄 것이라는 묵묵한 약속 같았어요. 공항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저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건물을 뒤돌아보았어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회상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고향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그 작은 방에서 길게 보내던 시간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었지만 지금 가족과 함께 걷는 이 순간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대신 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속에서 저는 한국의 강인함이 단지 현대적인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보호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대사관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노력은 제가 태어난 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사랑과 지지로 가득 찬 집임을 보여주었어요. 이 생각에 저는 새로운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밖에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오르기 전 미나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나의 눈은 다행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로는 카시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고 저는 엔진 소리와 라디오에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이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었어요. 두려움의 순간마다, 혼란스러운 시간마다 결국 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재회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그 국민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함께 일어설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택시 안에서 미나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제 신뢰와 단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고향의 강인함과 따뜻한 배려를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어린 테로도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집에 도착할 무렵 제 마음은 가벼워지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가족을 바라보며 이 재회가 우리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국민을 깊이 아끼는 나라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 나라가 진정한 보호와 사랑의 의미를 저에게 보여주었음을 실감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국과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제 눈에 비친 고향은 한층 더 따뜻하고 밝게 보일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드디어 고향에 정착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의 공기가 새로운 약속처럼 반짝거리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한국이 너무 작거나 구식이라고 한심하게 여겼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 구석구석에 대해 강한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거리, 모든 얼굴, 모든 전통이 제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파리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제 삶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나라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공개 강연과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상황이 불공평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여도 한국의 단합과 강인함이 항상 국민을 보호해 줄 거라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그룹 앞에 서서 제 여정과 저를 상처 입힌 오해, 그리고 제 나라에서 받은 놀라운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누구나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 작은 시청에서 호기심 어린 젊은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문화축제, 공동체 모임,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관계자분들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방 안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미소로 가득 찼고 저는 그 모든 분들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 안에 한국의 정신, 그리고 배려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나도 이번 시련 이후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미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문화축제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나가 지역 예술가, 음악가, 무용수들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모습을 보며 우리 전통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축제들은 다채로운 색채, 경쾌한 음악,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공유된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미나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한데 모였고 저는 우리 전통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그 축제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의 맥박이 군중 속에서 따뜻하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많은 일을 겪은 저를 지켜본 작은 테로도 변화를 보였어요. 테로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역사를 궁금해하며 전통 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환한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은 매일 저에게 젊은 세대의 희망과 용기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언젠가 테로가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과 문화의 끈이 저를 가장 힘들 때에도 버티게 해주었으니까요. 이런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도 힘쓰게 되었어요. 제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해외에서의 경험이 우리 가족과 나라를 한층 더 강하게 그리고 단합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임을 조직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오래된 전통의 땅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파리에서의 오해 사건은 제 뿌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저는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과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도전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 여정은 진정한 힘이란 단합과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항상 제 방패이자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정의, 단합, 사랑이 우리 모두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곳이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